제가 선택한 제 인생의 그 사이클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것들을 이렇게 해보려고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있는 사이클이랑 또 여기 계신 신자분들이 갖고 계신 사이클이 좀 다르잖아요. 그리고 저는 제가 선택한 사이클이고 또 신자분들은 또 신자분들이 선택한 사이클이시고, 이제 제가 선택한 사이클은 이제 고등학교 어차피 의무교육 받아야 되니까 의무교육 받고까지 받고, 그다음에 신학교라는 곳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이제 지금까지 이런 사이클로 살아왔는데, 그 사이클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붙박이처럼 있는 사이클이 되죠.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뭐 학교에 가고 이후 뭐 이렇게 방학을 하고 또 신부가 되고, 이제 제가 사는 이건 붙박이 삶의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붙박이의 사이클이 있는데, 그렇지 이제 않은 이 다른 사이클들이 좀 다른 사이클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신자분들은 부모가 되는 사이클이 되면 거기에 딱 붙박이가 되셔야 되고, 가장이 되시면 거기에 딱 붙박이가 되셔야 되고, 그걸로 이제 가장으로서 아니면은 또 집안을 이렇게 같이 꾸려나가야 되는 그 붙박이가 딱 있는 그 사이클이 있으시잖아요. 이제 거기 있고,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또 거기대로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 거고, 저는 이제 제 사이클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것들을 하게 되는데, 그래서 이제 20, 30대 지금까지 저는 계속 이 사이클로 살아왔죠. 근데 제가 가는 이 시간에 이 굴레 안에서 20, 30대는 많은 그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, 그리고 제가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, 그래서 이제 많은 경험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,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경계 안에서 이제 하려고 막 했었는데, 그때 20, 30대의 그러니까 누구나 저뿐만 아니라 계신 누구나 20, 30대는 그 넓고 다양한 또 많은 경험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맞는 일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다양하고 그 넓은 경험들이 굉장히 큰 재산이 되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, 그래서 30대 때 하도 그렇게 돌아다니고 하니까 제가 청에 있었는데 저희 대리부장 신부님이 저한테 아유 그냥 미친 망아지처럼 돌아다니네 아주 그냥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해보면 미친 망아지처럼 돌아다니긴 했던 것 같아요. 예. 왜냐면은 이런 공부도 해보고 싶고 또 저런 공부도 해보고 싶은 거고, 그다음에 이런 경험도 해보고 싶고 또 저런 경험도 해보고 싶고, 그다음에 제가 있는 타이틀 안에서 제가 이렇게 뭐 국장이라는 타이틀 안에서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싶고 또 저런 사람도 만나보고 싶어 하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다리를 걸치고 했던 그런 것들이, 대리부장님이 장난으로 말씀하신 거예요. 아유 이 미친 망아지야 이제 하고 막 하도 돌아다니니까.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,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. 근데 돌이켜보면 이런 경험들이 버릴 것이 없이 제 자산이 되고 도움이 되고 있어요. 오늘 뭐 변, 오, 둘 다 이렇게 왔는데 이제 20대니까 지금 한 명은 직장인이고 한 명은 또 국가에 복무하고 있으니까, 선생님 교사들 2명도 20대 있으니까 진짜 굉장히 많은 할 수 있는 만큼의 다양한 것들을 이 시기에 20, 30대에 하는 게 굉장히 좋으니까,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교사 활동이 굉장히 큰 자산이고 굉장히 큰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라고 봐요. 근데 이런 20, 30대 다양한 경험은 본인의 자산을 위한 넓은 인간관계 구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보고, 근데 이제 요즘 되니까 40대 이제 후반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이때는 좀 달라져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20, 30대는 뭐 미친 망아지처럼 막 그냥 만나고 뭐 돌아다니고 이것도 해보고 하는데, 이제 요 시기가 이제 지나고 나서 이 40대 중반이 넘어가 후반으로 가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40대 핵심 가치는 20, 30대와의 핵심 가치와는 달라져야 되는 것 같아요. 40대 이후부터의 그 중반 이후부터의 핵심 가치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걸러진 깊은 핵심 관계 구축이
40대 이후부터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. 40대 이후에도 가정이 있고 뭐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야망과 나의 이 역마살을 위해서 희생을 시켜가면서 넓고 다양한 인간관계, 넓고 다양한 무엇을 하는 거는 그때는 아닌데 그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이렇게 보기에. 그래서 이때에는 다시 말하자면 40대 중반 이후부터 핵심 가치는 저도 그렇고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차린 걸러진 깊은 핵심 관계 구성하기가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과제라고 보여집니다. 저는 다 필요한 줄 알았어요. 근데 그러나 아닌 것 같습니다.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 관계도 재구성을 위해서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비생산적 관계 소모 비용을 점점 줄여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걸러진 인간관계 핵심 관계를 위해서 가장 핵심된 관계는 무엇일까? 그럼 가장 핵심으로 걸러진 그건 누굴까? 결국에는 가족인 것 같아요. 가족. 다양하게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그게 다 걸러지면서 핵심 그 관계만 남게 되는 건 가족인데 결국은 그 가족의 관계가 가장 핵심적인 관계, 걸러진 깊은 관계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. 그게 남는 것 같아요, 결국에는. 그래서 20, 30대 또 이렇게 많이 했던 그런 다양한 경험들은 내가 이루어 놓은 지금 이 가족과 가정이라는 이거를 더 핵심적으로 하기 위해 굉장히 필요한 자산이고 그 이후에는 이 걸러진 깊은 핵심 관계는 가족으로 압축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족과 더 깊어진 핵심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좀 덜 만나면 어떻습니까? 가족과의 더 깊어지고 걸러진 핵심 관계를 위해서. 그리고 가족과 더 깊어진 핵심 관계 구축을 위해서라면 술 안 마시면 어떻습니까? 가족과 더 깊어지는 관계인 건데요. 그리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. 왜냐하면 술 먹고 배우자에게 욕하는 배우자들 때문에 어르신들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들었어요, 이야기를. 술만 먹으면 욕하고 술만 먹으면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게 아주 인생의 큰 아주 고통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가족과 더 깊어지는 핵심 관계 구축을 위해서 술 안 마시면 어떻습니까? 그리고 가족과 더 깊어진 핵심 관계 구축을 위해서 좀 가족에게 욕을 좀 덜하면 어떻습니까? 뭐 이런 얘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. 그래서 오늘 제 1독서의 허무로다 허무라는 말씀의 허무 중에 가장 큰 허무는 소중한 것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이 허무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소중한 것의 소중함을 늦게 깨달을수록 허무의 크기는 커지게 될 거다. 저 이렇게 좀 봅니다. 그래서 오늘 복음이랑 다르게 루카복음 12장 16절을 한번 보면은 요즘은 이제 다시 루카복음을 아침마다 읽는데 루카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한번 보시면은 얼마 전에 복음이긴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루카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. 그래서 그때는 제가 강론 주제로 해서 뭐 내일 곡간들을 지으면 소용없다. 지금 곡간을 허물고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는 이걸 위해서 이제 많이 모았어요. 본인이 이제 먹고 쉬고 즐기기 위해서 많이 모아놨습니다. 많이 모아놨는데 이제 다음 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. 27절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. 어리석은 자야.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.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?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이렇게 받아들여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걸러진 핵심 관계 구축, 그 가족에 대한 그것을 위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또 이거를 늦게 깨닫는 일을 어리석은 자로 표현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결국엔 가장 소중한 이 걸러진 핵심 관계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걸러진 깊은 핵심 관계인 가족과의 굉장히 내밀한 관계 이 구축을 위해서 이제는 조금 더 뭔가를 좁혀가고 뭔가를 좀 덜하고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게 어쩌면 여기 오신 분들의 지금부터는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. 오늘 보면은 소중한 것이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것 같지만 항상 옆에 있지 않습니다.
어, 제가 소중하신가요? 제가 항상 여기 있지 않습니다. 그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소중하죠. 얘네들 이제 크면 더 떠날 거예요. 자기 관계 찾아서. 또 뭐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옆에 있지만 자기 소중한 사람 만나면 또 갈 거예요. 당연한 거예요. 그것도 엄마 아빠들 지금 그래서 여기 계신 거잖아요. 근데 이렇게 구성된 가족은, 소중한 이 가족 관계의 구성도는 항상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그리고 나의 부모님도 항상 계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그리고 나의 자식도 항상 여기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. 또 여기 계신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, 우리 봉사자분들이 항상 여기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아요. 근데 중요한 거랑 소중한 것이 항상 우리 옆에 있지 않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좀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진정 소중한 것들에 대해 소중했는지, 또 진정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한테 진짜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찾아보시고 확인해 보시면서 그 소중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소중한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는, 그래서 하느님께 이 소중한 것들이, 소중한 사람들이, 이 소중한 관계들이 옆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.